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꿈에 그리던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저는 6개월 만에 퇴소를 통보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거든요. 이것은 김복자 씨 65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운 반전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면 훨씬 더 기운이 날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합니다. 평생을 일했으니 이제는 편안하고 우아하게 쉬고 싶다는 꿈. 김복자 씨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지. 복자 씨는 한 대기업에서 40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40년간 반복했죠. 이제 정말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은퇴를 앞두고 복자 씨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넉넉한 국민연금 월 200만 원과 강남 아파트 매각으로 받은 15억 원의 목돈. 이 정도면 정말 호화롭게 살 수 있겠어. 복자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급 실버타운들을 알아봤어요. 와, 정말 호텔 같네. 마침내 찾아낸 곳이 경기도 분당의 한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입주비 5억 원에 월 관리비 200만 원. 좀 비싸긴 하지만 평생 모은 돈인데 이럴 때 써야지. 호텔 같은 로비, 완벽한 의료시설,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드디어 드라마 주인공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네. 복자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복자 씨의 화려한 노년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복자님. 환영합니다. 친절한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복자 씨는 30평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넓은 거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와, 정말 천국이네. 첫날 밤 복자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제 정말 여왕처럼 살 수 있겠어. 입주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매일 호텔식 조식이 나오고 깨끗하게 청소된 방, 친절한 직원들. 이런 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이지. 하지만 조금씩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복자님, 아침 식사 시간이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늦으시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된다고요?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복자 씨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9시가 지나면 정말로 식당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먹어요? 내일부터는 시간을 지켜주세요. 복자 씨는 그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좀 이상한데? 두 번째는 외출 규정이었습니다. 복자님, 어디 가세요?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외출 신고서 작성하셨어요? 외출 신고서요? 네, 안전을 위해서 의무사항입니다. 복자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65세 성인이 마트 가는데 신고서를 써야 한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안전을 위한 거겠지. 세 번째는 방문객 제한이었습니다. 40년 직장 동료들이 놀러 온다고 했는데 복자님, 방문객은 사전에 신고하셔야 하고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6시까지요? 저녁도 못 먹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규정입니다. 복자 씨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노년인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외박 금지 규정이었어요. 손자 생일이라 딸네 집에서 하루 자고 오겠다고 했더니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원장님 승인을 받으세요. 원장님 승인을? 복자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구나. 복자 씨의 일상은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아침 7시 기상종, 8시 조식, 10시 운동 시간, 12시 중식, 모든 게 시간표대로 돌아갔어요. 이건 학교도 아니고. 복자 씨는 창가에 앉아서 바깥 세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유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죠.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든 갈 수 있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복자 씨는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30년 전 직장 동료들과 금요일 저녁에 즉흥적으로 부산 여행을 떠났던 일. 복자야, 오늘 밤차 타고 부산 가자. 갑자기요? 그래, 갑자기. 인생은 즉흥이야. 그때 복자 씨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챙겨서 부산행 열차에 몸을 맡겼었죠. 바다를 보며 새벽까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해장국으로 아침을 먹고, 그때가 정말 자유로웠는데 지금의 복자 씨에게는 그런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부산은커녕 근처 카페에 가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다른 추억도 떠올랐어요. 퇴근 후 늦은 밤까지 그림을 그리던 시절. 복자야, 또 그림 그려? 밤늦게까지. 응, 이 그림 완성하고 싶어서. 그때는 밤 12시든 새벽 2시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등 시간입니다. 10시 이후로는 큰 소음을 내시면 안 됩니다. 복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복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띄었죠. 입주 계약서, 생활 규정집, 그리고 퇴소 신청서. 퇴소 신청서를 보던 복자 씨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퇴소할 수 있구나. 하지만 고민이 됐어요. 5억 원이나 들여서 들어온 곳인데 그냥 나간다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복자 씨, 그렇게 좋은 곳을 왜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복자 씨는 결심했어요. 돈이 뭐야? 내 자유가 더 소중하지. 여러분이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실버타운에 계실 건가요? 아니면 과감하게 자유를 찾아 나오실 건가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복자 씨는 펜을 들었어요. 퇴소 신청서의 퇴소 사유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통제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오후에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퇴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복자님? 갑자기 왜요? 불편한 게 있으셨나요? 불편한 게 아니라 자유롭지 못해서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복자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원장님, 저는 65세 성인입니다. 마트 가는데 신고서를 써야 하고 손자 생일에 외박도 못하고 친구들과 저녁도 못 먹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노년은 아니에요. 원장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복자님, 이 모든 규정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 복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원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복자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복자 씨,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곳을.
밖에서는 이런 서비스 못 받아요. 복자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좋은 서비스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뭔데요? 자유요. 다른 할머니도 와서 만류했어요. 복자 씨,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여기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하지만 복자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마지막 날 아침, 복자 씨는 가방을 들고 실버타운을 나왔어요. 돌아보니 정말 호텔같이 멋진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복자 씨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해방감이었죠. 드디어 자유야. 복자 씨는 실버타운에서 받은 환불금 3억 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너무 비싸고 조용한 곳이 좋겠어.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이 눈에 띄었어요. 30년 된 2층 주택에 마당이 딸린 집. 낡긴 했지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2억 5천만 원에 집을 샀어요. 실버타운보다 훨씬 쌌죠. 이사한 첫날 복자 씨는 마당에 나가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 이 냄새, 흙냄새, 풀냄새. 정말 오랜만이야. 집은 낡았지만 복자 씨에게는 천국이었어요. 아무도 외출을 제재하지 않았고 아무도 식사 시간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늦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복자 씨는 처음으로 오후 2시까지 잠을 잤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죠. 이게 바로 자유구나.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읽었어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복자 씨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새싹이 나오는 걸 지켜보는 것. 이런 재미가 있는 줄 몰랐네. 동네 이웃들도 좋았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상추 좀 드릴게요. 텃밭에서 딴 신선한 상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웃과 나누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실버타운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녁에는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서 별을 봤어요. 언제부터 별을 안 봤지? 도시의 네온 사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별들이 시골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답네. 복자 씨는 그날 밤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수면제 없이도 말이죠. 3개월이 지났어요. 복자 씨의 하루는 더 이상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들고. 하지만 더 건강해졌어요. 텃밭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잠도 잘 왔어요. 살도 빠진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마음이 편해진 거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느 날 텃밭에서 갓 딴 상추와 토마토로 점심을 해 먹었어요.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직접 기른 채소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후에는 허리가 아파서 평상에 누워 낮잠을 잤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갑자기 보고 싶어진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야. 우리 집에 놀러와. 정말? 어디야? 양평에 있어. 와봐, 진짜 좋아. 영희가 다음 주말에 놀러 왔어요. 복자야, 여기가 천국이네. 공기도 좋고. 그치? 나도 여기 와서 진짜 살 것 같아. 그런데 실버타운은 그렇게 좋다고 했으면서. 복자 씨가 웃었어요. 영희야,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편한 게 항상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 무슨 뜻이야?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복자야, 너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복자 씨는 텃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걸 다 버렸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이제야 내 삶을 되찾았어. 그래. 응. 이 작은 집과 텃밭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왕국이야. 복자 씨가 해맑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복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노후와 진짜 행복한 노후는 다를 수 있어요. 고급 시설, 완벽한 서비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잃는다면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복자 씨는 5억 원짜리 실버타운을 포기하고 2억 5천만 원짜리 낡은 집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줬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어떤가요? 편안함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자유를 선택할 건가요? 복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